안녕하세요. 북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위한 아빠의 3분 육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책들에서 아빠의 육아, 아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책, 아빠 육아와 관련된 책 중에서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분 육아를 가지고 왔어요. 3분 육아. 3분 카레처럼 3분 육아입니다. 바쁜 아빠들이니까 이제 아이가 아빠를 찾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죠? 우리 품에 아기가 있는 건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년 365일에 일요일이 50번이면 그것을 계산했을 때 50번이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곱하기 이렇게 300번이다.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쳤을 때 일생에서 1%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이 시기지만 그때 아빠는 어떠냐? 아빠도 인생에서 최고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분 육아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짧지만 아주 양질의 육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오타토시마사 일본 분이 지으신 거라서 다시 읽어볼게요. 오타토시마사 분께서 지으셨고 혼성민께서 옮기셨습니다. 일본 분들도 우리나라만큼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앞부분에는 소아정신과 원장분이 이제 추천 글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 육아 관련 방송이 한참 붐을 이루면서 아빠가 놀아주고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부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가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아빠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자기는 구세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책을 여는 글을 보면 하루 3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하다. 아빠 놀자. 하루 3분. 여기서 이렇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1년 365일 가운데 일요일은 50번이다. 6년으로 계산했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 6년으로 계산하면 300번이다. 300번의 일요일이 있는 셈이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는데 대략 80살 안팎으로 칠 때 일생에 30만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300번의 일요일은 우리 일생에서의 고작 1%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아이가 아빠를 부르며 품 안에 뛰어드는 건 인생에서 1%에 불과한 시간이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순 없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일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3분 육아. 여기서는 3분이라도 아이를 직접 맡아보자. 3분만으로도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가족과의 시간은 양보다 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3분이라도 알차게 보내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빠라서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자. 또 여기서 아빠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놀아주고 싶은데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빠도 진짜 괴롭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빠들도 힘들죠. 미래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척 좋을 것 같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가령 이번 주도 많이 바쁠 것 같다. 당신과 아이와 같이 있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와이프가 당신 마음 이해해요. 바빠서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다만 함께 있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줘요 라고 말을 해준다면 서로가 힘이 되겠죠. 그죠? 아빠도 쉬고 싶은 일요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에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서로가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을 한다면 3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왜 3분이냐면 사실 2살짜리 아이의 집중력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 2살 아이의 집중력을 집중을 다해서 놀 수 있는 그 시간에 아주 열심히 놀아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3분 동안 할 수 있는 육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책 한 권을 읽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냐면 3분만 딱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 2쪽만 읽자. 나머지는 내일 밤에 읽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을 이렇게 봐요. 어머 너무 예쁘죠. 그림도. 그죠? 아빠 기대해. 다음에 무슨 내용일까 기대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죠? 3분만. 아이는 그럼 상상력이 길러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아라. 아빠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책을 읽었었잖아요. 그죠? 엄마의 말만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빠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말을 해주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해주자.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오늘도 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이렇게 말을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깬 것만으로도 너가 기쁘게 누군가가 소중하다. 이런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의 아빠는 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너는 아빠의 보물이야. 이렇게 딱 뒤를 이렇게 꼭 안으면서 이러고 있으면 아빠 피로가 다 풀려. 그러면 아이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와, 나한테는 아빠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아빠의 말 한마디가 정말 기적 같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 정말 아빠의 말 한마디, 정말 저를 크게 성장시킨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저의 가슴속에 남아있거든요. 저를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게끔 해주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빠가 아이에게 한평생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봐요. 그림에도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내 편이야. 이렇게. 그럼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엄청 힘든 일을 겪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한테는 한 편이 있다. 우리 아빠라고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내갈 수 있겠죠. 그죠? 또 이렇게 내 덕분에 나는 아빠가 될 수 있었단다. 맞죠? 아이가 없었다면 아빠, 엄마라는 호칭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아이 생일에 말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고 해도 아빠가 안아줄게.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칭찬은 아이의 창의력을 키운다.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창의력도 커지겠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좋은 걸 알았네. 훌륭한 걸 알았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좋은 생각이야. 뭔가를 알려고 막 질문을 할 때 너가 먼저 알아보고 아빠한테 가르쳐줘. 알아보고 아빠한테도 가르쳐줘. 막 이런 얘기들. 아빠가 알고 있더라도 한번 책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아빠한테 좀 알려줄래?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와, 재밌는 장난이네. 같이 하자. 재미있는 장난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고마워. 기분이
좋다. 너로 인해 기분이 좋다. 대단해. 이런 부분은 잘했어. 이런 부분은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아빠. 형이 다 됐네. 자신의 성장을 칭찬해주는 그런 것.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준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이가 되게 아파할 때 부모님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을 때. 그때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아빠 힘들어 내지는 축 처져 있을 때 아이에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을 때 이런 말로 힘들지 아빠가 대신해주고 싶어. 아빠가 너 대신 아파주고 싶어. 라고 이런 말을 한다면 아이가 되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이 아픈 것을 나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이는 마음이 되게 편해진대요. 그리고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무언가에 겁을 낼 때 손을 꼭 잡아주거나 아니면 꼭 안아주면서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아이가 힘이 될까요? 그죠?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배우려고 할 때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때 아빠도 너 나이 때 어릴 적엔 잘하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리고 무언가가 되지 않아서 되게 속상해할 때 세상은 다 그래.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단다 라고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아빠도 어렸을 때 그랬어. 아빠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러면 공감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만약에 화를 냈다 하더라도 아까는 화내서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까는 이래서 저래서 아빠가 화를 냈는데 정말 미안해. 다독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족지원 능력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만족지원 능력이 중요하다. 아이에게 만족지원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여기서는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만족지원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맞지만 애들이 막 쉽게 막 우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근데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만족지원 능력도 키워주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하려는 것을 다 끊어버리지는 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 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건 정말 훌륭해. 칭찬의 부분은 그 중에서도 골라본다면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만약에 있었을 때 만약에 진짜 걱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걱정했잖아. 정말 걱정했잖아. 너를 다시 못 만나지 못할까 봐 걱정했잖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리고 또 아빠도 슬프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아빠는 매우 슬퍼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솔직하게 아이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나의 이런 행동이 아빠가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이걸 공감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행복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운다. 그리고 신나고 재미있는 아빠 3분 놀이. 네, 아빠 놀이는 좀 좋은 책들이 많아요. 아빠 놀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셔도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블로그 같은 것들로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고 아빠 종이 접기 하는 거, 신문지로 뭉쳐서 던지는 거 뭐 이렇게 3분만으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놀아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이의 놀이 상대가 되어라. 끝말잇기 해라. 카드 게임 해라. 뭐 이런 거. 아이 스스로 놀게 해라. 운동신경을 밝혀주는 놀이 해라. 휴지통 농구 해라. 신문지 칼싸움 해라. 눈 가리고 찾기 해라. 몸짓 게임 풍선 배구 해라. 아빠 오르기 해라. 창의력 길러줄 수 있는 놀이들 많다. 그림 맞히기 놀이 해라. 그림책 만들기 해라. 추상화 놀이 해라. 빠르게 말하기 놀이 해라. 끝말잇기, 말장난 대결하기 뭐 이런 거. 종이 접기 해라. 놀이를 자연스럽게 공부로 연결시키는 뭐 글자 찾기, 왜일까 퀴즈, 뭐 아빠 즉석 연습 문제.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의 자리를 만들어라. 시간이 부족한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뭐 야근, 출장 뭐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눈앞에 계시진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게끔 무엇을 하면 좋느냐? 편지를 써라. 일기로 마음을 전해라.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아이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한다면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장은 100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누구야 잘 잤니? 아빠는 어제 고속 열차를 봤단다. 정말 멋있었어. 어린이집은 어땠어? 요런 아주 짧은 쪽지. 그러니까 아빠는 밤에 오고 또 아침 일찍 나갔을 때 아빠는 아이를 봤지만 아이는 아빠를 못 봤잖아요. 그때. 그리고 엄마가 전해줄 수 있겠죠. 아빠가 어제 밤에 와서 너에게 써주고 간 거야. 한번 읽어봐. 만약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라면 엄마가 대신 읽어줄게 라고 하면서 주면서 대신 읽어주면 아빠의 자리가 있겠죠. 아빠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자. 일찍 나가신다면 주스를 갈아놓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쯤 내가 만든 주스를 마시고 있겠지 라고 이렇게 사랑해 라는 쪽지를 놔두면 너무 좋겠죠. 그죠? 아빠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줘라. 전화 있잖아요. 그죠? 출장을 떠나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출장을 떠날 때는 보물을 숨겨둬라.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통화하면 있을 때 영상 통화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 어디에 뭐 테레비 밑에 내지는 뭐 어디 뭐 책장 어디 무슨 네가 좋아하는 무슨 책 거기에 꽂혀 있는 거 밑에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뭐 엄마 아빠가 편지 써놨지 뭐 사탕 놔뒀지 뭐 이런 과자 놔뒀지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사진에도 이 그림에도 나왔는데 찾았다 아빠 너무 좋아 뭐 이런 휴가 계획을 함께 짜라 뭐 이런 마지막 히든 카드 선물 이건 조금 자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돈으로만 표현하는 건 좋지도 않거든요. 한 번씩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아빠가 집에 없는 상황에도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뭐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뭐 지구본을 둔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준비해두라는 거거든요. 거실에 티 안 나게 놓아두면 좋은 아이템들, 지구본, 지도, 도감과 백과사전, 국어사전, 속담사전, 한자표, 구구단표, 알파벳표, 어린이 그런 책들, 퍼즐, 장난감 이런 거 던져놓으면 수학 게임을 감각을 지킬 수 있는 뭐 보드 게임 이런 거 놔두면 아빠가 없더라도 이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겠죠. 부부가 행복하면 당연히 자녀도 행복하겠죠. 사실은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당연히 잘 길러집니다. 그죠? 엄마를 웃게 하자.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엄마를 웃게 해주는 게 생각처럼 안 쉽잖아요.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육아가 힘들어서. 근데 어떻게 하면 엄마를 최소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행복에 가득 차서 우리의 사랑의 결실물인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아빠들은 이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근데 사실 뭐 옛날 책에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나온 것처럼 정말 남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느낄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말을 완벽하게 듣는 방법.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내가 신랑한테 이야기할 때는 있잖아요.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랬었구나. 이 말 듣고 싶은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구나. 힘들었구나. 톡톡톡 안아주고, 톡톡톡 어깨 두들겨주고, 누워봐라. 내가 주물러 줄게.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해결사가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에요. 여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남자들은 사고상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툼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냥 톡톡톡. 기술, 맞장구 치기,
맞아? 정말? 그렇지. 정말 그래. 이렇게 맞장구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앵무새대기. 아내가 있는 말을 그대로 한 번 더 따라하면 돼요.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아주머니 떡을 주셨어. 어떻게 하라고? 떡 있나? 내 줄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 아, 새로 이사 와서 떡을 주셨구나. 말 그대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로하기, 칭찬하기. 아이고, 그런 일을 겪었어. 힘들었겠네. 아, 혼자서 그렇게 대단히 대단한 걸 정말 잘했어. 이렇게만 해줘도 엄마는 웃어요. 오늘 누구가 어째서 내가 너무 이런 일이 있어서 나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폭발할 뻔했어. 그때 아이고 그랬어. 힘들었겠다. 정말 그때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엄마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육아. 살림을 좀 해줘라. 하기 힘든 화장실 청소 좀 해주고 아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줘라. 청소해주고 변기 클리너로 좀 뿌려주고 전구 갈아주고 이런 거. 아내가 싫어하는 집안일을 순서대로 좀 적어놓고 한 번씩 해주면 좋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표도 있어요. 표도. 아내가 좋아하는 일,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쭉 써놓고 싫어하는 일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다시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들이 이런 생각 조금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이를 10달 동안 가지면서 몸 자체에서 변해서 호르몬 자체가 달라져서 몸이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정말 아이 말고는 다른 것들을 한 몇 년 동안은 신경이 안 써지게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에게 막 질투 느끼시는 남편들. 질투 느끼지 마세요. 우리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몇 년은 엄마가 아이만을 생각하게끔. 다시 아내에게 사랑받으려면 최선의 방법은 동은아의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 남편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을 동은하여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도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아내의 푸념에 맞장구 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땐 문제가 발생한다. 육아 피로로 지친 아내와 일 피로에 시달린 남편 간에 이른바 피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하루에 3분만 하자. 하루에 3분. 하루에 3분 아내를 생각하는 시간이자. 여기서 마무리는 이렇게 해요. 일이 바빠서 육아를 못한다는 건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고 아이를 잘 돌보는 아내가 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완벽한 조건이다. 그런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3분 육아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하자. 오늘 정말 근데 이 책을 제가 선정하긴 했지만 정말 아빠들이 이게 책을 읽고 3분만이라도 제발 아빠가 육아 시간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저자가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힘내세요 아빠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저자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 한 번 만질 시간에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북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지요. 네, 이미 당신은 충분하시고요. 우리 다음엔 더 좋은 책으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예,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